육수차에 해당되는 내용 처음에는 광학계의 주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광학계의 주요 점은 벌써 여러분들이 아는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광학계의 주요 점은 모두 6개, 이 6개 중에 2개는 세트로 되기 때문에 크게 나눠서 3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초점, 두 번째가 주점 또는 주요점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마디점이라고 얘기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여러분들하고 정의들을 했어요. 초점은 뭐냐면은 그, 그 초점과 주점을 사실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의 단일 굴절면이 있을 때 또는 렌즈가 하나일 때, 얇은 렌즈일 때, 그럴 때는 초점을 정의하기가 조금 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광학계라고 하면은 렌즈가 여러 개가 있는 걸 말합니다.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게 몇 쪽이었냐면은, 자, 페이지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나왔다. 어디 갔어? 4장 4장 맨 첫 번째 장이 여기 있네요. 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카메라 렌즈인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6장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광학계라는 말을 써서 이제 여러 장의 렌즈 거울 것들이 합쳐진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할 차례 있는가? 여기가 아니네. 찾다가 시간 나가네. 그런 여러 면이 있을 때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선 광축의 평행, 원래 초점을 뭐라고 했었어요? 그 볼록 렌즈 초점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게 광축이면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란하게 온 광선이 굴절한 후 초점을 지날 때 얘를 초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 광학계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광축과 나란한 평행한 광선을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이 안에서 렌즈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게 그랬는데, 어떻게 굴절을 여러 번 하겠죠. 그 수렴됐다가 발산됐다가 이렇게 굴절을 여러 번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렌즈를 통과한 이후에는 이 광선은 직선을 직진할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요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왼쪽에서 평행하게 온 광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맺었을 때 이거를 제2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일 초점은 정확히 대칭되는 반대쪽에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양쪽이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 렌즈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초점이 되면은 같은 지점에서 반대쪽에서 광선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하고 같았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복잡하게 생긴 이런 광학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가 있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광축을 그리고요. 선으로 그릴까? 광축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볼록 렌즈, 오목 렌즈가 하나 있는 게 두 개가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이 생겼는데 외에는 이쪽에 오목 렌즈가 있고요. 이쪽에 볼록 렌즈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럴 때 뭐 정확히 그리긴 그렇지만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얘는 수렴됐다가 발산되면서 이렇게 통과하겠죠. 얘는 발산됐다가 이게 알기가 좀 어렵네.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내 줘야 되나? 정확하게 그림을 해서 그리기가 조금 쉽지 않겠네요. 이거는 없던 걸로 하고 얘를 지우려면 어떻게 지워야 되지? 갑자기 지우는 방법을 모르겠네. 얘를 지우려면 그린 다음에 뭔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평행하게 온 광선이 광학계 내에서 여러 번의 굴절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때 요거를 제2초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점은 뭐냐? 요 주점을 알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점거리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얇은 렌즈인 경우에는요. 얇은 렌즈인 경우에는 초점거리가 요 끝으로 할지 아니면 정 가운데로 할지 사실은 정해놓고 하지 않았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얇은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평행하게 온 광선이, 그러니까 이 광선을 사실은 우리가 렌즈를 얇은 렌즈일 때는 이렇게 선으로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요거를 초점거리 F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 평행한 광선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굴절되는 이거를 하나의 면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면이 바로 주요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축과 만나는 점이 주점이 되는 거고요. 주요면 또는 주평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주평면이라고 써 있네요. 지금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렌즈가 두 장 있다고 하면은 요게 렌즈고 요게 렌즈라고 하면은 여기 온 광선이 여기 온 광선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여서 이렇게 진행하죠. 그럴 때 이 진행한 광선을 거꾸로 연장하고요. 처음에 광선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점 있죠. 바로 이게 주평면이고요. 이것이 광축과 만나는 점이 주점입니다. 즉 뭐냐면요. 광학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있는 광학계를 우리는 단순하게 한 장의 렌즈, 그러니까 한 장의 얇은 렌즈가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주점의 또는 주평면의 의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굉장히 그 렌즈가 많으면은 도대체 초점거리를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되느냐 어렵잖아요. 바로 주평면과 또는 주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초점 거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때 초점거리, 그러니까 초점거리도 두 개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나오는 요 초점거리가 뭐냐면은 이 실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꺾이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유효한 값이다라는 의미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유효한 값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유효 초점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효 초점거리는 광학계의 성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계의 성능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만큼 얘가 많이 굴절, 집속을 시키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렌즈, 마지막 렌즈로부터 이 거리 있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후면 초점 거리라고. 후면 초점 거리가 맞나? 이 한글로는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유효 초점 거리는 우리가 영어로는 effective focal length로 써서 F2라는 값으로 표시를 많이 해주고요. 후면 초점 거리는 back focal length를 써서 FB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초점과 렌즈가 닿는 요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얘는 광학계의 성능보다는 광학계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값이 바로 백포컬 랭스 후면 맞나? 후면 배면 자꾸 이상한 값이 나고 생각이 나는데 후면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유효 초점거리를 다시 설명하면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광학계를 가장 단순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초점거리, 그거를 우리는 여기에서 등가 초점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게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내용 초점거리 의미문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제일 초점과 제일 주점은 뭐냐면요, 이제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화살표는 이렇게 그었지만 실제로 찾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빛을 입자시키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럴 때 얘를 연장시키고 마지막에는 요 광선을 연장시키면 요 점에서 만나니까 요게 주평면, 요게 주점, 이 거리가 유효 초점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점, 제일 주점, 그다음에 제일 초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제2 초점과 제2 주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점 또는 주평면, 주점, 주평면이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는 거죠. 이 광학계에. 그래서 이거로부터 초점까지 거리가 초점거리가 되니까 광학계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렌즈가 지금 두 장을 이렇게 했지만 렌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주평면과 제일 주평면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면요. 그래서 광학계가 광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주평면이고 이게 제2 주평면이라고 한다면은 물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물체에서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이제 초점이라고 해보면은
그러면 우선 평행하게 온 광선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여기 제주평면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요게 이제 제 초점이 되겠죠. 좀 더 그려야겠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초점을 지나간 광선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바로 상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1주평면과 제2주평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응되는 어떤 하나의 대표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말을 좀 완전하게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지나가는 광선이 있으면 이 사이는 그냥 나랑에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점과 초점을 이용해서 두꺼운 여러 개의 렌즈계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광선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초점, 그러니까 주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주점과 주평면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렌즈가 두꺼울 때는 어디가 그러니까 한 장의 렌즈만 있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이 안에 어디가 주평면인지를 알아야지 초점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마디점이라는 걸 사용해 줍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디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실 마디점의 원래 정의는 그게 정의가 아니라 아까 내가 주점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디점의 자체 의미가 뭐냐면요. 사입사된 광선이 있는데 얘가 광선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광선은 이렇게 굴절해서 요거와 요거, 즉 입사광선과 굴절광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진행하는 광선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럴 때 요 광선을 연장시켜서 광축과 만나는 점, 요거를 우리가 마디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디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쪽에 각각 이쪽에 각이 똑같잖아요. 각배율이 1인 뭐 그런 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디점 뭐 작동하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노달 슬라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마디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마디점을 찾아내는 방법은 사실 마디점을 아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 결과에 해당되는 건데 광학계가 공기 중에 있으면요. 주점과 마디점은 일치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공기 중에 광학계가 놓였을 때 마디점과 주점이 일치를 해요. 그러면 혹시 마디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면 마디점을 찾아서 그 마디점이 주점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주점으로부터 이제 광학계에 대표되는 점이니까 광학계를 설계하고 성능을 평가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디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시험 볼 때 그 얘기를 그 시험 문제로 내곤 했던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자, 여기를 보면요. 그 하나의 단일한 렌즈가 있다고 봅시다. 자, 요 하나의 그 렌즈가 여기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A 그림처럼 1, 2, 3, 4, 5 평행하게 입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선 3은 이제 광축을 따라 들어갔던 거였죠. 그리고 이 광선들은 그 초점면에 있는 한 점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되겠죠. 평행한 광선은 한 점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밑에 있는 B는 뭐냐면요. 얘를 그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전 축을 N2로 그 했던 거였습니다. 자, N2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요. 요 N1을 향해서 들어간 요 광선 있죠. 요 광선은 나중에 사실은 이 중간에 여기서 꺾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요 N1과 N2가 만약에 마디점이라고 한다면은 요로 들어간 광선은 나중에 요쪽으로 와서 요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와 평행한 다른 광선들은 어쨌든 이 초점 면상에 모여야 되니까 다 요 P2' 점에 모이게 될 거예요. 자, 요거 잠깐만 이제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